자,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로 이번은 이제 미국의 이란 공격한 이제 특징, 전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그 이번에 정말 그 놀라운 것은 하메니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, 이란에는 그 절대적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한 4, 50명을 한꺼번에 이제 폭살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란의 신정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. 이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군사 작전하고 이번 이란 작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. 지난번에 그 이란 작전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당신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러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진짜 갔잖아요. 이번에 또 연설을 하더라고. 내가 우리가 진짜 도와주러 갔지 않냐. 나 약속시켰다. 약속 지키러 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얘기는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얘기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뭔가 다 있어요.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베네수엘라하고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,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독재자를 제거하는 건데 제거하는 거라고 하는 건 제거한다는 거는 마두로처럼 이렇게 체포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사살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 두 가지 방법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처럼 뭡니까 그 네이비실이 들어가서 그냥 현장에서 총을 쏴서 죽여서 그냥 수장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마두로처럼 델타 포스가 들어와서 쪽집게처럼 딱 집어가지고 나오거나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특수부대가 안 들어갔어요. 안 들어가고 그냥 공중에서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이 전투기를 가지고 그냥 폭격을 해서 죽였거든. 아, 이런 방법도 있구나.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충분히 그 생각은 했었어요.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공중 무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옵션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토도 크고 그다음에 무력도 베네수엘라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강하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몰래 델타 포스가 들어가 갖고 뭐 제거를 하거나 체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. 그다음에 하메이니가 뭐 워낙 계속 숨어 돌아가고 하니까 이 동선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미국의 정보력이 그 하메네이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을 거다. 아마 그래서 맞춤식으로 이번에는 대량 폭격을 해갖고 얘를 그냥 그 하메네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측근들까지도 그냥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작전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미군과 이스라엘의 작전을 보게 되면 모사드와 이제 CIA의 완벽한 공조, 그렇죠. 예, 그리고 이제 그 이 정보력이라는 게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 이 정보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청 시스템인데 북한도 사실은 그 도청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지하 뭐 3m 이하로 지금 그 광 케이블을 깐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런데 광 케이블 지하로 깔아도 이제는 북한의 모든 통신을 다 미국이 다 해킹하고 있고 다 듣고 있다. 그러니까 이제 물론 휴민트가 들어가서 이제 그 걔네들 노는 걸 다 받겠지만 기본적인 통신에 대한 모든 감청은 이제는 다 끝났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본인이 대이란 국민의 그 심리전의 주체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 하메니가 거의 3만에서 5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 너무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깔아앉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한 1,000만 명 정도의 이란 국민의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직접 미국이 1,000만 명에게 그 메신저를 쏘면서 이제 이걸 공작을 했다. 그러니까 이제 첩보리 효과 심리전의 완벽한 어떤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예,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. 전화번호를 이렇게 1,000만 명 이상의 전화번호를 따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 뭐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. 뭐 어디 수해가 났다 그러면 재해가 났다 그러면 알려주잖아요. 이렇게 뭐 행정안전부에서 뭐 어디 수해가 났으니까 뭐 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뭐 뭡니까 뭐 한여름에 막 더울 때는 이 더위 먹지 않게 뭐 조심해라는 이런 어떤 그 재난 문자를 보내주는데
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. 북한도 우리하고 통신 뭐 주파수나 시스템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뭐냐면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연결하려면 어쨌든 중개소라고 하는 그런 그 중간 어떤 이걸 거쳐야 되잖아요.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이 가운데는 전파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걸 해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뭐 그건 이 전자공학 계통에는 전 무식한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이번에 미국이 실제로 했다. 그래서 1,000만 명 이상 되는 이란 국민들에게 전부 문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폭격하기 전에 인터넷을 전부 다 목통시키고 그 다음에 문자부터 보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격이 오는지도 모르고 문자를 받아서 보니까 뭐 이런 문자가 다 왔나? 그리고 보고 있는 사이에 폭격이 이루어진 거예요. 야, 참. 그러니까 우리 강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 첩보전 그 다음에 심리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자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앱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하루 종일 운동하면 그 만보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왜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. 뭐 오늘은 뭐 몇 킬로를 걸었습니다, 몇 볼을 걸었습니다, 뭐 몇 칼로리를 뭐 말하자면 써먹었습니다. 이런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앱을 가지고 걔네들이 정보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, 미국이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앱을 이제 작동을 시키려면 일단 앱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. 뭐 내 나이, 그 다음에 이름, 그 다음에 뭐 어떤 신체 사이즈 이런 것들.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앱을 하나 보내면 사람들이 그걸 가입한 사람들은 그 하나의 앱은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 앱인 거예요. 그러면 그 앱을 가지고 미국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앱이라고 하는 거를 잘 만들었겠죠.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혹할 수 있는. 그러니까 그 앱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. 미국이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 통신전자 이런 그 IT 쪽에 미국이 확실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해킹을 해갖고 정보를 다 빼냈다.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전문가들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해킹하지 않을까?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이번에. 그 사실 전쟁이라는 게 이게 기선제압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뭐 첫 타격이 예를 들면 6.25 전쟁 때 우리가 김일성 지휘부를 타격해서 없애버렸다. 그럼 북한 망하는 거 아닙니까, 그냥? 근데 그 6.25 전쟁은 북한이 일으켰으니까 할 수가 없었지. 그렇죠. 예를 들면 거꾸로.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란 하메이니의 후계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란의 어떤 그런 중심 세력이 순간에 삭제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지휘 체계가 바뀌고 또 뭐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서로 권력 투쟁도 일어날 수가 있고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은 붕괴 안 되더라도 붕괴 과정에 다 그냥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이 수뇌부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뇌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북한을 비교하면 김정은과 그 옆에 측근들 있는 뭐 정치국 의원 정도까지. 그 다음에 그 정치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각 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총참모장, 그 다음에 국방상 총참모장, 정찰총국장, 그 다음에 뭐 포병사령관, 그 다음에 항공사령관, 해군사령관, 육군 군단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미국이 제거한 한 방에 제거한 45명인가 46명인가 하여튼 40여 명의 이란 그 지휘부를 제거를 했는데 북한도 동시 타격을 해가지고. 북한이 군단이 그 전방 군단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미국 비행기 한 10대 정도 떠가지고 평양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각 군 사령부에 있는 애들 제거하고 하면 사실은 지휘부가 망가지면은 이거는 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간간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휘부가 제거되더라도 대대 단위로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준 거예요. 그래서 명령을 위에 예를 들면 지금 그 대대 위에는 연대나 여단이고 그 위에 사단, 군단인데 군단, 사단, 여단에서 지휘를 못 하더라도 대대 독립적으로 또는 중대가 독립적으로 너희는 어떤 행동을 끝까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
작전 계획을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지휘부가 제거될 수 있다. 지휘부가 제거됐을 때는 그러니까 밑에 하급 단위에 있는 부대들에서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 지침을 준 거예요. 근데 뭐 사실은 군대라고 하는 거는 지휘부가 제거되게 되면 밑에는 그냥 오합지졸이 돼요. 순식간에 그거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갈팡질팡하고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군의 특성상 사실은 군은 지휘관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. 그 같으면 뭐 명령주의 체계가 없죠. 나 알아서 싸우라 그러면 되지.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다른 조직보다도 명령주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휘부만 제거하면 밑에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. 네. 그러니까 이란 사태를 보게 되면 북한하고 유사한 게 이 권력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어떤 계층이 소수화돼 있고, 그렇죠. 예, 그리고 극소수지, 극소수. 예, 소수화돼 있고 이 소수화된 사람들이 부패되어 있다. 그렇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혜택을 못 받는 이제 중간 엘리트 또 일반 주민들까지 굉장히 분노가 쌓이게 되고 또 부패한 구조 때문에 이제 그 정권에 누수가 생기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유사성이 있는데 이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원유 같은 것들 이런 국가 자원을 혁명 수비대나 이런 그 하메니 신종 이 종교 집단이 그냥 독재자해가지고 쟤들은 다 그냥 애들을 유학 보내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북한의 김정은 집단도 지금 자기 애들은 전부 다 뭐 유학 보내고 뭐 명품 다 두르고 뭐 이렇게 뭐 김여정이 뭐 다 이 명품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일반 주민들은 뭐 김주희가 딱 나왔는데 걔만 바짝거리고 나머지 북한 아이들은 새카매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고 있는데 뭐 지금. 그러니까 이란보다 훨씬 더 북한이 지금 이제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란이 이 정도로 부패돼가지고 정보가 털리는 거 보게 되면 이미 북한 정보는 다 이제 미국이 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게 있잖아요. 뭐 미국 특수부대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뭐 실패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이미 북한은 다 뚫려 있는 거예요. 미국의 이 말하자면 감청하고 이렇게 도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돼 있다. 저는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자 이제 그 이란의 그 이 특징,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여러 가지 그 이 상황을 저희가 살펴봤고요.